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중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격 이 자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크립토업을 관련해서 비트코인 63,654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이 1,867달러 요렇게 지금 1,900달러를 뭔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 64,000달러에서 올라갈라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죠?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솔라나 이런 것도 뭐 거의 약간 비슷한 상황. 하이퍼리퀴드가 조금 뭔가 올라갔다 1시간 사이에 1%가 떨어졌고, 그리고 지켓이 483달러네요. 카르다노가 0.1936달러, 그리고 스텔라룸엔 0.1721달러. 좀 뭔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 드는 게, 카르다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일주일 사이에 무려 22%가 올라갔고, 다른 것도 보면 수위가 0.7달러를 이제 약간 그 고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어 프로토콜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살짝 올라갔고, 파이네트워크는 그럼 어떠냐? 파이네트워크 좀 내려가서 보면은 60위에 아직 머물러 있네요.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가격이 지금 그래도 오르지 않았냐? 근데 가격이 오른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 자체만 보면 중요할 수 있겠는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예요. 이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605.7만 달러? 제가 볼 때는 최근의 거래량 중에 역대 최악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파이 네트워크에 뭔가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밀려났다, 예전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 이런 현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짐 크래머 양자 컴퓨팅 우려에 비트코인 전량 매도할 것이라고 돼 있죠. 보면은 짐 크래머가 어때요? 양자 컴퓨팅 발전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모두 이제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대요. 보면은 3년 안에 비트코인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두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보유 규모, 지갑 주소 등은 공개된 바 없다라고 돼 있죠. 진짜 나쁜 놈인 게 뭐냐면은, 아니 팔 거면 그냥 팔면 되지, 뭘 자기가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뭐 한다고 자꾸 판다 어쩐다 이런 소리나 개소리나 하고 있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한편 파이코인 어쨌든 0.08달러, 저런 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3년 뒤에 만약에 정말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코인 시장 지금 망해요. 제가 볼 땐 코인 시장 끝이에요. 근데 이런 코인 시장도 시간이 좀 지나면 약발이 떨어질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 몇 년 전이에요. 8년 전 막 이럴 때만 생각을 해도 어때요? 코인 망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010년대까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주도를 했고, 올해도 사실 주식시장이 엄청난 그 힘을 발휘했지만 올해에 비해서 훨씬 더 파워가 있었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하지 않을까. 옛날이 정말 주식시장이 인기가 많을 때였고, 사실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때였잖아요. 그럴 때 주목을 받고 이제 국가가 뭔가 하기 시작해서 망하진 않을 것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양자 컴퓨팅 이런 게 생긴다면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갑의 개수 이런 것들도 크게 이젠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얼마에 어떻게 팔아서 수익 실현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락 보세요. 계속 올락이 있잖아요. 이번 달 1억 2,700만 개. 근데 저번 달에는 1억 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1억 3,200만 개. 아마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락업 해제가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물량이 정말 덤핑이 안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계속 사야 돼요. 그쵸? 근데 누군가 사는 게 우리가 파이 모으기 운동도 아니고, 누군가 계속 사야 된다고 사라 이렇게 한다고 사겠습니까?
뭔가 사야 될 그런 명분과 이유가 생겨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게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통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마이그레이션이 최근에도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의문점이 들 뿐이다 라는 이런 얘기는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426.5만 팔로,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공지 내용 보면 8월 1일 이 업그레이드 공지가 주로 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지가 떠 있는 건 따로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것 같고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뭐 기술 책임자가 뜨는데 뭔가 딱히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은 없고, 파이는 단순한 또 다른 코인이 아니다. 고래가 진짜 아닌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차원이 다른 블록체인이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근데 어떤 코인이든 지금 보면 다른 코인들도 쓸모가 있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의 접근성 가격으로 볼 때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파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무료로 채굴을 하면서 우리가 코인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 네트워크가 어쨌든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빨리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용할 토큰을 판매했다고 해보자. 회사가 서비스가 성공하면 토큰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회사의 성공을 기대해 토큰을 샀다면 이 토큰의 판매는 투자 상품과 비슷한 성격을 띨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개발 회사의 영향력이 줄고 개발자와 검증자가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토큰도 송금과 결제, 수수료 지급 등에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토큰도 송금과 결제, 지급 이런 게 투자 상품처럼 판매가 됐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특정 기업의 독립된 디지털 상품으로 성장을 한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 근데 최초 판매 방식으로만 토큰을 영원히 증권으로 취급해야 될까요? 클래리티 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래야 파이코인도 잡코인지 성코인지 알게 될 테니.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뭔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코인, 클래리티 법안 관련 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그 기대감의 코인으로 쭉 나열이 되잖아요. 어떤 코인들이 있다. 그런 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파이코인도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되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뭔가 된다고 한들 생각보다 그렇게 파이가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일단 이런 거나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뭐 마이그레이션 됐는데 900개가 털렸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전 이런 거 보면서 참 의문점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 본인이 간수 못한 건 맞는데 과연 이런 게 구조적으로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이런 게 없을까? 너무 다른 이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취약하고 이거에 대한 그런 방책이 없어요. 사실 없어요 진짜. 그래서 좀 파이코인이 아쉽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도둑놈들이 또 털어갔다. 그렇죠? 7,000개 털어갔고 2년 전에도 16,000개 털려서 지갑 바꾸고도 소용이 없다. 이런 분도 한편 계십니다. 좀 의문 좀 많이 들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이렇다라는 거 정도 인지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어팀 거 빼고 매달 크크크 돼 있는데 코어팀 게 제일 중요한데 이놈들 거는 비율대로 풀려서 락업도 없고 지 맘대로 쓸 수 있다. 니콜라스 너도 3년 90% 묶어라. 그래야 더 신뢰가. 이게 여러분들 그냥 장난글로 썼지만 이분은 장난글로 쓰신 것 같지만 이게 팩트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야 신뢰감이 생기지.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208천만 번, 2억 8천만 번 정말 찬성합니다. 31만 4,159만큼 찬성을 해요 진짜. 이런 건 필요합니다. 코어팀도 우리도 락업을 했다. 같이 가야 그죠? 이렇게 우리 거만 막 언락 데이터 해가지고 유저들끼리 긴장해서 경쟁하고 이딴 거 말고 진짜 담백하게 코어팀도 락업해라. 락업했다. 우리는 이제 못 뺀다 못 판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없다라는 건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파이코인 여러분들 봤을 때 레이어 1 블록체인은 맞아요. 그럼 여기서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목을 받을지 그런 고민들이 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 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